우선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때 이런 거 어떻게 풀어요? 라고 물어봤던 게 이제 3번인데 3번 푸는 거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질문 있으면 또 받아볼게요. 자, 3번은 A의 5제곱 더하기 B의 5제곱을 더해라 라는 건데, 이건 일단 처음 발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5제곱을 직접 구할 수는 없고 이걸 먼저 구해보는 거지. A제곱이랑 B제곱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5제곱을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되니까 A의 세제곱이랑 B의 세제곱을 곱했을 때 이때 어떻게 될까, 이걸 활용해 보는 겁니다. 자, 요렇게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A의 5제곱이 물론 나오는데 요렇게 곱해지는 것들도 다 있기 때문에 A제곱에 B세제곱도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A제곱에 B세제곱도 나올 거고, 그리고 B의 5제곱이 나올 겁니다. 요렇게 될 텐데, 여기서 우리가 찾고 싶은 A의 5제곱이랑 B의 5제곱의 합을 요렇게 빼놓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공통인수 묶어가지고 요런 모양으로 써놓을게요. 여기가 A제곱에 B세제곱이고 여기가 A세제곱이구나. 이렇게 쓰는 게 맞죠? A세제곱에 B제곱.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 식에서 얘의 값이랑 얘의 값이랑 얘의 값이랑 얘의 값을 다 알면 그러면 얘도 구할 수 있겠죠? 찾아보시면 요놈의 값은 5라고 알고 있고요. 요거 찾아야 되겠네. 윤지야, 이거 어떻게 찾아? A 플러스 B의 세제곱. 그럼 27이겠죠? 27 마이너스 3 곱하기 3 곱하기 AB 곱하기 B 곱하기 A 플러스 B. 오케이, 하늘 가도 돼요. 그쵸? 그럼 우리가 여기서 A, B를 먼저 찾아놓고 가야 되니까 요거 두 개를 이용해 가지고 A, B를 찾아봅시다. A, B를 찾으면은 요놈의 제곱이 9인데 9에서 A, B를 두 개 빼면 5가 되는 거니까 A, B가 2란 얘기죠. 그쵸? 그쵸? 그래서 자,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을 찾기 위해서 3 곱하기 2 곱하기 3 요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얘가 얼마냐면 9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좌변은 5 곱하기 9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변에 내가 찾고 싶은 거 A 5제곱 B 5제곱 플러스 요놈은 A, B의 제곱이니까 4 곱하기 요거는 3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넘어가면 답은 이제 33인데 근데 내가 이제 이 문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봐봐 얘들아. A 플러스 B가 3이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5잖아요. 그래갖고 요거 구해봤더니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볼까? A 플러스 B가 3인데 A 곱하기 B가 2예요. 생각나는 숫자 없어? 1, 2. A, B를 1, 2라고 하면은 이거랑 이거 다 만족되죠? 만약 그런 숫자가 바로 눈에 보인다면 그거 갖다 집어넣으면 바로 풀립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선생님이 문제를 낼 때 약간 뭐랄까, 설마 이걸 몰랐을 리는 없거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애들한테 혹시 이렇게 푼다는 생각을 하면 그래 너도 맞춰라 이런 느낌으로 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좀 복잡한 곱셈 공식을 활용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걸 해보기 전에 딱 봤을 때 요거랑 요거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숫자가 눈에 보일 수 있단 말이지, 이 문제처럼. 그럴 경우에는 그런 A, B를 갖다가 바로 집어넣어도 답은 늘 나옵니다. 그치? 네, 그래서 그게 보이면 그렇게 풀어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페이지에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을까요? 4번. 4번이 조금 이제 이 무슨 말이지?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우선 이 그림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는 x제곱이 3개 있으니까 3x제곱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지금 길쭉한 막대기 하나는 뭐냐면, 잘 생각해보면 여기 길이가 x고 여기 길이가 지금 1이거든요. 그러니까 길쭉한 막대기 하나는 넓이가 x짜리입니다. 그럼 x짜리가 지금 총 몇 개 있냐면 7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길쭉한 부분이 7개. 그래서 3x제곱에다가 7x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한 칸짜리 요렇게 조그만한 정사각형이 각각 1씩이니까 1자리가 지금 4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4. 그러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넓이는 이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도형의 모든 넓이의 합은 이거예요. 그런데 이만한 녀석이 지금 요렇게 생긴 직사각형과 그 다음에 1자리 2개만 따로 빼놨죠.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생각해보면 영관아, 이만큼의 길이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렇지, 3x에다가 한 칸 더 붙어 있는 거니까 요렇게 된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여기가 x고 1 더해서 x 플러스 2죠.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커다란 직사각형은 명지야, 요 놈이랑 요 놈을 어떻게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3x 플러스 1에다가 x 플러스 2를 곱한 커다란 직사각형과 그 다음에 짜투리에 있는 두 칸 플러스 2를 하면 그게 여기 전체 넓이랑 같아 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나눗셈식을 생각해 보라 그랬잖아. 나눗셈.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등식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이 등식은 얘를 뭐 이걸로 나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얘가 몫이 되고 얘가 몫이 되고 얘가 나머지가 되는 이런 식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이쪽 걸로 나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얘가 몫이 되고 얘가 나머지가 되는 이런 나눗셈 식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기에 있는 것 중에서 이거를 얘 또는 얘로 나눈 그 나눗셈 식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곱셈식으로 써놓고 이 곱셈식에서부터 거꾸로 추측할 수 있는 나눗셈 식을 골라봐라 라는 거니까 이 중에 고르자면 4번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를 얘로 나눴을 때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이 이게 되고 나머지가 이게 된다. 그죠? 그런 거를 나타내는 식이다. 이렇게 보란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서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요 5번을 보겠습니다. 5번을 아마 틀린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대부분 맞췄을 것 같은데, 민영이 맞았니? 어떻게 풀었니 민영아? 얼마를? A에다 아 A에다 오른쪽에 x제곱의 개수가 1이라서 그 다음에 그리고 전개하고 B에다가 7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찾았어요? 앞에서 마이너스 2x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민영이는 개수 비교법을 쓴 겁니다. 그죠? 개수 비교법. 아마 이걸 풀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개수 비교법이겠죠. 다 전개시켜가지고 비교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풀어도 되고, 내가 이 문제에서 두 가지 정도 더 방법을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자, 이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죠. 이 식을 지금 보면 x-1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써놓은 거거든요. 아마 이거 보면 여러분 맞아 이런 방법이 있었지 라고 기억할 텐데, 이거 조립제법을 연달아 쓸 수 있어요. 그죠? 이쪽이 x-1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 1로 조립제법 할 수 있죠. 1, 1, 1, 6, 6, 2 해가지고, 자, 마지막에 나온 2가 누구 값이었더라? C 값이었어요. C.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개념원리나 이런 데서는 2차식 말고 이거보다 더 복잡한 뭐 3차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었죠. 그 다음에 연달아서 한 번 더 1로 조립제법을 하면요 1 내려오고 1, 1, 1 돼가지고 7 되니까, 자, 여기 두 번째로 나온 나머지가 이게 누구 값이었죠? 얘가 B 값. 그리고 마지막에 얘가 누구 값? 얘가 A 값. 요런 풀이가 가능하죠. 그쵸? 지금같이 이쪽에 들어가 있는 식이 똑같을 때, 요렇게 똑같은 식으로 내림차순으로 써져 있을 때 그때 요런 풀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5번 문제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거보다 더 쉬운 풀이도 있어요. 혹시 이렇게 푸는 것보다 더 빨리 풀려면 어떻게 풀면 될까? 얼마를? 1 대입하면 근데 ABC가 나와요? C는 나오죠.
C밖에 안 나오잖아. 네. A는 어차피 2를 넣어봐 얘들아. X에 2를 넣어봐. 왜요? 넣어봐. A 넣으면 플러스 B 플러스 C. 그러니까. X에 2를 넣는 순간 좌변이 그냥 뭐가 돼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돼요. 그럼 이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4 더하기 10 빼기 4 지워지면 답은 10 아닌가? 그치? 그러니까 이 문제처럼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치? 그럴 때는 이런 부분들을 다 1이 되게 만들 수 있다면 그 방법이 제일 빠르죠. 근데 다만 이 풀이의 한계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밖에 못 구한다는 거지. 만약에 문제에서 뭐 A 빼기 B 빼기 C를 구해라? 그러면 이렇게 못 풀죠. 하지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라고 했을 때는 이런 풀이가 제일 빠르다. 그치? 그래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개수 비교법도 있고 조립제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로 적당한 숫자를 대입할 수도 있고, 그쵸? 다양한 방식으로 풀 수 있다. 자, 이 페이지에 있는 문제 중에서 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을까요? 7번. 7번이요. 자, 7번 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우선 직육면체가 등장을 했으니까 세 변의 길이를 A, B, C라고 잡을 거예요. 이렇게 잡았을 때 건널비가 156. 윤서야, 이렇게 생긴 직육면체의 건널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식으로. 물어보지 마. 가해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건널비. A제곱. A제곱이요? 건널비. 건널비라고 하는 거는 얘를 둘러싸고 있는 6개의 면의 넓이를 뜻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 면의 넓이가 뭐예요? A 곱하기 B. 그치? AB. 근데 그 AB라는 면이 바닥에 하나 또 있죠? 똑같은 게. 그럼 2AB. 그 다음에 요 면의 넓이는 뭐예요? A 곱하기 C. A 곱하기 C. 근데 A 곱하기 C도 몇 개 있어요? 네. 2개 있지, 그치? 2개. 그럼 2AC.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 면의 넓이는 뭐예요? BC. BC도 2개 있으니까 2BC. 그치? 요렇게 더하는 게 늘 직육면체 건널비를 구하는 식이지. 윤서야 써놔. 자, 그러면 요게 지금 156입니다. 이게 건널비 구하는 식이고요. 두 번째로는 삼각형 BGD의 세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식으로 써보면 자, 삼각형 BGD면은 얘잖아요. 요건데 요 녀석의 세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면 이거죠. 지금 BG의 제곱 더하기 GD의 제곱 더하기 BD의 제곱. 자, 이거거든요. 근데 병민아, 이 BG의 제곱이라는 게 요거의 제곱이잖아. 그지? 요거의 제곱인데 요거의 제곱은 요 삼각형에서의 빗변의 제곱이죠. 그러므로 요 변이 지금 C니까 자, BG의 제곱은 뭐하고 같아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A고 여기가 C잖아. 그지? 그럼 요 놈의 제곱은 뭐랑 같을까? A제곱 플러스 C제곱과 같겠죠? 그죠?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래서 BG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C제곱이랑 같고요. 자, 같은 방식으로 GD의 제곱이면 요 놈의 제곱인데 요 놈의 제곱이면 요 삼각형을 보면 되잖아. 요 직각삼각형. 그치? 혜원아, 요 직각삼각형에 의해서 BD의 요거의 제곱은 요 놈과 요 놈의 제곱의 합이랑 어때? 같죠. 그래서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되겠고, 자, 마찬가지로 또 BD의 제곱도요. BD의 제곱도 이렇게 생기는 요 직각삼각형을 이용을 해보면은 여기가 A고 여기가 B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셋이 더해진 거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2로 묶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얘가 80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요거를 2로 한번 나눠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의 값은 40이다. 그래서 우리는 요것과 요것 이렇게 두 개를 이용해 가지고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인데
영재야, 직육면체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은 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4 괄호 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이죠. 네,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만 찾으시면은 곱하기 4 하면 되겠죠. 그리고 요 놈의 값은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얘에다가 얘를 더해가지고 그게 누구의 제곱이냐. 맞죠? 주용아,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통째로 제곱한 게 얘랑 얘의 합과 어떨까? 같죠, 그죠? 이거 전개시키면 얘 더하기 얘니까. 그러면 더하면은 196인데, 자, 제곱해서 196 되는 숫자는 얼마예요? 14가 되겠지.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14가 되겠고, 이 14라는 것을 여기다가 싹 넣어주시면은 답은 56이 되겠네요. 그쵸? 4번. 그래서 직육면체에 대한 문제는 이 곱셈공식 단원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의 문제까지는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예. 저거 왜 2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다시. 이거요? 네. 그 방금 위에서 보면 네. 방금 위에 보면 여기 a 제곱 2개, b 제곱 2개, c 제곱 2개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아. 그게 그리고 문제에서 지금 얘기한 요것과 같은 거니까. 자, 이 페이지에 또 질문 있니? 8번이요. 8번이요. 자, 8번 문제는 요거는요. 일단 괄호 4개가 보이니까 윤지야. 괄호 4개가 보이면 우리는 4개의 괄호를 어떻게 하죠? 둘둘, 그치? 둘둘 짝짓는 기준은 얘하고 어떤 거? 수고했어. 서영이도 가세요. 자, 요거하고 전개시키면은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7이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 전개하면 뭐지, 윤지야? 그렇죠.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렇게 만든 상황에서 우리는 요 부분을 뭐 한다? 치환해야 되겠죠. 치환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전개를 한 거예요. 그럼 a 플러스 7과 a 플러스 15 그리고 플러스 k가 있으니까 전개시키면 a제곱 플러스 22a 플러스 105에다가 플러스 k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2차식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라 그랬으니까 쉽게 말하면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영민아,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이 뒤에 있는 요 상수항 부분이 이것에 대한 뭐가 돼야 돼? 반의 제곱이 돼야 돼. 그치?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22의 반의 제곱 해보면은 121 돼야 되거든요. 얘가 121이 되기 위해서는 k 값은 16이 되겠죠. 그치? k 값은 16이고 그러면은 k 값이 16이라면 그러면 요 식은 a 플러스 11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a 자리에다가 x제곱 플러스 8x 다시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생긴 거지. 그치?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이 2차식 fx라는 건 얘죠, 얘. 그지? 2차식 fx. 얘가 지금 fx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f1은 요 부분에다가 1을 집어넣은 거니까 f1은 얼마냐면 20이 되겠네요. 20. 더하면 답은 2번. 이렇게 풀면 되겠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서는 9번을 먼저 볼게요. 9번. 자, 9번 답이 5번이요. 40% 맞았어요. 됐어. 잘했네. 자, 9번에서는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2021을 x라고 놔볼게요. 얘를 x라고 생각을 하면 첫 번째 케이스는 이런 거죠. 자, 요거는 x의 10제곱을 x 빼기 1로 나누었더니 어떤 몫이 나오고 그리고 그때 나온 나머지를 R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자, 여기서의 R1을 일단 구해보면 여기다가 x자리에다 얼마 집어넣으면 되지? 1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x자리에다 1 집어넣으면은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것이 곧 R1이니까 R1은 얼마예요? 1이지. 근데 꼭 체크해야 되는 것은 그때 나온 그 R1의 값이
지금 실제 나눗셈의 나머지로 적절하냐? 지금 실제 나눗셈이라는 건 요걸로 나눈 거죠. 그럼 2020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1 나온다 했을 때 문제가 있나? 나머지로서 문제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R1은 진짜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이렇게 됐을 때 이때는 2022를 방금 x 했으니까 y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y의 11제곱을 y 플러스 1로 나눴거든요. y 플러스 1로 나눴어. 그때 그러면 몫이 있을 거고 그때 나머지가 있을 텐데 이 식만 봤을 때는 y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y 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거 다 없어지고 여기에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게 R2잖아. 근데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R2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잖아. 이 숫자는 지금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로서 적절하니? 적절하지 않죠. 나머지는 음수가 나올 수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적절하지 못한 숫자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약간 수정을 해줘야 된다. 자, 지금 2022의 11제곱이 2023 곱하기 뭐 Q 2022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런 상황인데 이 끝에 있는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가 나머지로서 적절하지 못할 때 이때는 어떻게 주냐면요. 여기다가 한번 2023을 한번 더해주고 그 다음에 2023을 한번 빼줘요. 그런 다음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같이 묶어버려. 이렇게 묶어버리면 Q2022 빼기 1 이렇게 묶여지고 대신 바깥쪽에 이제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남게 되니까 얘네 둘을 더하면은 2022라는 숫자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구조를 조금 바꿔서 얘가 그러면 이만큼이 몫의 역할을 하게 하고 요만큼이 몫의 역할을 하게 하고 요만큼이 나머지 역할을 하게 하자는 거죠. 이렇게 바꿔보면 아까는 이 자리에 있던 마이너스 1이 나머지로 적절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바꿔봐서 2022라는 숫자는 나머지로 괜찮죠? 괜찮죠? 202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로 2022 나올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처럼 부적절한 숫자가 나왔을 때는 약간의 모양을 변형시켜 줌으로써 나머지 자리에 적절한 숫자가 나올 수 있도록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R2는 얘가 진짜 R2입니다. 그죠? 얘가 R2, 얘를 R2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1이면 안 되니까. 따라서 R1과 R2를 더하면 2023,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결하는 문제고요. 자, 또 세 번째 페이지 질문. 10번. 이거 인수분해 해봤니? 인수분해 해봤어 이거? 우리가 당연히 여기다가 그냥 89를 대입하는 건 너무 무모한 계산이잖아. 그죠? 그렇게 하는 사람 없죠? 89 여기다 대입하는 건 해서는 안 될 행동이고요. 그러면 직접 대입하지 않는다면은 해볼 수 있는 게 얘를 인수분해 해보는 방법이지. 그렇지? 그럼 얘를 인수분해 해보려면은 얼마 집어넣으면 0 될까를 생각해봐야 되는데, 그쵸? 대부분 여기서 막 되게 큰 숫자를 집어넣어야 되는 일은 잘 없습니다. 대부분 1, -1, 뭐 2, -2 요 안에서 발생을 하니까 조금만 계산해 보시면 돼요. -1 집어넣어 보면 0 된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조립제법을 해서 자, 이렇게 조립제법을 하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x 플러스 1 뽑아내고 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81인데 이게 주용아 무슨 식이니? 딱 보면 무슨 식이야 이거? 완전 제곱식이잖아. 그러니까 x 플러스 1 붙여놓고 뒷부분이 x 마이너스 9의 완전 제곱이에요. 이 상태로 놓고 89를 집어넣으란 얘기지. 그죠? 이렇게 놓고 이제 89를 집어넣어보면 앞에 있는 애는 90이 되고요. 뒤에 있는 애는 80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그죠?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수준의 숫자들의 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답 나올 겁니다. 57만 6천이 나와요. 57만 6천. 답은 3번이다. 자, 또 3페이지에 질문 있을까요?
그러면 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야, 여기가 조금 어려웠죠? 자, 4페이지에 우선 13번부터 볼게요. 13번. 예진아, 13번에서 그 Z 정리했나요? 이거 Z 정리할 때 4개씩 끊어서 갈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부터 순서대로 4개 보면 100i, 마이너스 99, 마이너스 98i, 플러스 97 이렇게 되죠. 맞니 예진아? 요렇게 4개만 계산하면 뭐예요? 그치, 2i 마이너스 2지. 요것과 똑같은 묶음이 몇 묶음 나올까? 그러니까 다 해보면 몇 개? 50개? 우리 지금 4개 잘랐잖아. 그쵸? 4개씩 묶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Z는요 2i-2라는 것이 25묶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50 플러스 50i가 이게 Z가 되겠습니다. 그럼 Z가 이거라면 이 문제에서 지금 오메가라는 복소수가 등장하는데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Z와 같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Z란 뭐예요? 50 빼기 50i거든요. 근데 이게 오메가 바야. 그럼 그냥 오메가는 뭐란 얘기야? 호철아, 오메가 바가 50 빼기 50i야. 그럼 그냥 오메가는 뭐야? 응? 오메가 바가 50 빼기 50i야. 오메가 바가. 그럼 그냥 오메가는 뭐야? 그렇죠. 자, 결국 우리는 Z라는 복소수와 오메가라는 복소수가 다 어떤 모양인지 알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치? Z가 이거고 오메가가 요거예요. 그럼 요거를 집어넣어서 맞나 틀리나 확인해 보면 되는 건데 실수인지 아닌지. 자, 기억에선 어떻게 하라 했냐면 오메가에서 Z 바를 빼라 그랬어요. 그럼 오메가는 요거고요. 요게 Z니까 Z 바면은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i 이게 Z 바거든. 안 나와? 나오나요? 여기서 빼면은 여기서 얘 빼면은 실수인가? 이거 오메가에서 이걸 빼는 거잖아. 그죠? 실수야 아니야? 아니잖아. i가 남아있죠? 기억 틀렸어요. 자, 니은 같은 경우는 Z랑 오메가를 더해라. Z랑 오메가 요렇게 두 개를 더해라. 요렇게 두 개를 더하는 순간에 100i만 남거든요. 그죠? 100i. 근데 100i에다가 앞에 i를 하나 곱해버렸으니까 실수 되겠네. 그치? 맞죠? 네, 그래서 하나씩 계산해보면 되고 Z와 오메가 바를 곱했다. 요렇게 둘을 곱했어요. 요렇게 둘을 곱하면은 이거 합차공식 되잖아요. 그죠? Z하고 오메가 아니구나. 요거랑 요걸 곱하는 거구나. 요거랑 요걸 곱하는 거네요. 그죠? 자, 이렇게 둘을 곱하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50 괄호 1 마이너스 i 요 놈이 지금 Z거든요. 그 다음에 오메가 바라고 하는 것은 50 괄호 1 마이너스 i 요렇게 두 개를 곱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i가 남냐 안 남냐니까요. 얘네들을 곱했을 때 i가 중간에 남겠죠. 1 마이너스 i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중간에 i가 존재할 거다. 그래서 얘도 실수는 아니겠죠. 자, 마지막으로 오메가 분의 Z바 오메가 분의 Z바니까 50 플러스 50i 분의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i 이거 딱 봐도 분모 분자 서로 부호만 반대잖아. 그치? 마이너스 1 되겠죠? 그쵸? 실수가 되네요. 니은 리을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차근차근 계산해서 실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 중에서 질문. 16번. 16번.
15번은 했니? 자, 15번을 여러분들이 처음에 만났을 때 이 축의 방정식이 3이라는 것과 fx는 마이너스 1이라는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는 것을 이걸 동시에 이용할 수 있어야지 풀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나를 합쳐놓으면 혹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가나를 합쳐가지고 한 방에 딱 표현하면 뭐라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아니요. 우선 아래로 볼록한 이런 이차함수가 하나 있는데 이 이차함수에서 축의 방정식의 x는 3이라 그랬으니까 요렇게 그어가지고 여기가 지금 x는 3이죠. 이거까지는 알겠어. 근데 이 두 번째 거 2차 방정식 f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중근을 갖는다가 무슨 말이냐는 거죠. 재호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fx는 마이너스 1이 중근을 갖는다. 중에서 마이너스 1 x축에서 마이너스 1 그 x축이 그럼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x축이 있을 때 여기 마이너스 1 지점에서 이렇게 된다? 이런 뜻일까? 만약에 이런 뜻이라면 fx를 잠깐만요. f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되는 거잖아 이거는 그지? 그죠? f 마이너스 1이 0이 된다는 뜻이고 얘는 약간 다르죠. fa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중근을 갖는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 요게 fx의 그래프일 때 요 fx 그래프에다가 내가 마이너스 1이 y값이 마이너스 1인 라인을 이렇게 그려봤을 때 y값이 마이너스 1인 라인을 그려봤을 때 그 라인하고 요 이차함수가 요렇게 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x축은 여기보다 위에 있겠죠. x축은 요 위에 이렇게 있을 거고 이렇게 x축이 있을 거고 x축보다 아래로 내려와 가지고 y가 마이너스 1인 라인을 그어봤을 때 그 라인과 fx가 이렇게 한 번 만난다라는 의미가 나의 의미입니다. 요거랑 약간 다르죠. 그죠? fx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이 한 번밖에 없다. 그지? 그게 이 말 아니야? fx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그 x값을 찾아보면 x값이 하나밖에 안 나와 이런 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 그래프가 마이너스 1이라는 요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라인과 만나는 순간이 한 번뿐이다. 그래서 요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심플하게 말하면 꼭지점의 좌표가 3, 마이너스 1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얘기를 좀 어렵게 한 거예요. 그치? 그래서 가나 조건을 보면서 꼭지점의 좌표가 3, 마이너스 1이야 라는 걸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이게 풀리는 문제다.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 이차함수의 식을요 이렇게 쓰면 돼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것도 알려줬기 때문에 꼭지점이 이거라면 x-3의 제곱 마이너스 1 얘가 fx다. 그러면 요 방정식의 x 절편을 지금 찾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에서 1 빼면 이렇게 되잖아요. 요거의 x 절편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쵸? 요놈의 x 절편. 당연히 뭐 2, 4의 마이너스니까 2하고 4가 x 절편이 되겠고요. 걔네들이 합이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풀이는 간단한데 처음에 이런 생각을 지금 이런 그래프를 떠올릴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문제다. 예. 1번이라는 틀렸는데요? 그래요? 오 그래? 4점 10점 올라가는 거야? 답 1번이 맞습니다. 그죠? 스무 누가 스노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봐. 자꾸 무시하지 말고 스노를. 자, 그 다음에 16번 맞은 사람. 풀었어? 풀어서 맞았어? 식 있어, 식? 응? 식 있어, 준영아? 야,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지금 있다든 없다든 대답을 해야지. 식이 있냐고, 전인정 씨.
어떻게 맞았어? 아니 이거랑 똑같으니까 할기에다 절반 빼고 이거 한 바퀴를 찍었다. 좋아하네. 네. 좀 어렵죠. 16번이 식을 세우기 약간 어려운데 어쨌든 처음에 발상은 닮음을 일단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생각했니? 닮음을 써야 된다. 그치? 이 문제에서는 닮음을 써야만 합니다. 근데 이제 닮음을 쓸 때 어떤 닮음을 쓸 거냐면 얘로 가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요렇게 생긴 요 삼각형 있잖아요. 요 위에 있는 요 삼각형. 이 빨간 삼각형이 전체 삼각형과 닮음이겠죠. 그렇지 않니? 빨간 삼각형이 전체 삼각형과 닮음일 거예요. 맞죠? 그런데 전체 삼각형을 봤을 때 전체 삼각형의 밑변하고 높이의 비율이 8, 6이니까 4대3 비율이란 말이야. 그죠? 밑변과 높이의 비율이 4대3 비율. 그러니까 이 빨간 삼각형도 이 밑변의 길이하고요. 그 다음에 높이라고 할 수 있는 자 여기하고 높이 이렇게 밑변과 높이의 비율이 4대3 비율. 따라서 여기를 4x라고 잡으시고 여기를 3x라고 잡을 수 있다. 이게 닮음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표현만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쉬워요. 그 다음에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지? 이 지금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이 건물의 밑면인 거니까 이 색칠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4x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되고요. 세로의 길이는 전체 길이 6m 중에서 3x 뺀 나머지잖아. 그지? 네, 그래서 세로의 길이는 6 빼기 3x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넓이를 나타내는 식은 4x 괄호 6-3x 네, 요게 넓이를 나타내는 식이고 얘의 최대값을 구하는 중인 거죠. 최대값 구할게요. 전개시키면은 마이너스 12x제곱 플러스 24x 그럼 꼭지점 찾으란 얘기니까 마이너스 12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러면은 마이너스 12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2 이렇게 되죠. 최대값은 12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계산은 어렵지 않은데 이제 가로 세로를 표현하기 위해서 닮음을 동원할 수 있느냐 그게 포인트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5번째 페이지. 설마 여기서 뭐 17번 같은 거 틀린 사람은 집에 가서 반성하시고 18번을 보겠습니다. 18번은 좀 어렵죠. 18번은 우리 이런 느낌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이 문제가 이렇게 똑같이 서술형으로 만약에 나왔다. 호원 이번에 서술형 있니? 몰라요. 아직 얘기 안 해줬니? 그리고 호원은 시험 범위가 최대 최소까지라며. 그래요? 저희는 그 물어봤는데 응. 말 안 해주시죠. 그래? 그러니까 일단 하나 있죠. 이때? 몰라 그때 있다, 달라가지고. 들은 거. 그래? 아무튼 시험 범위가 호원은 일단 최대 최소까지인데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상호는 혹시 시험 범위 얘기해줬나요? 참수까지는 아마 2차 함수까지일 확률이 제일 높긴 해요. 영석은요? 모르겠고. 의고는요? 최대 최소까지? 거의 뭐 똑같네요 그러면. 자 만약에 18번 문제가 여러분 시험에 똑같이 서술형으로 나왔다. 풀이 과정을 써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될까? 이게 그냥 답 찾는 거하고 서술형 쓰는 거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쓰면서 그 서술형 과정을 쓰는 일이 잘 없기 때문에 내가 머리로 알아도 이거 서술형 쓰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이걸 만약에 서술형으로 쓴다면 자 우선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fx 플러스 5가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한 다음에 여기다가 qx에 해당되는 식을 이렇게 써야 되겠죠.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뒤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죠? 자 그런데 이 qx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fx가 3차식이기 때문에 qx 몇 차식일까요? 1차식이죠. 그쵸? 얘는 1차식일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qx를 ax 플러스 b라고 잡을 거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fx 플러스 5는 x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ax 플러스 b. 자, 요렇게 한 줄을 써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fx는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래서 f1-f2하고 1-f-2가 0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서술형으로 쓴다면 이렇게 쓸게요. 여러분 1-fx가 얘로 나눠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x-2, x 플러스 2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뭔가 또 몫이 하나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x자리에다 2 집어넣어도 0 나오고 마이너스 2 집어넣어도 0 나오는 거죠. 우변이. 그치? 그러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치? 그러니까 뭐 부연 설명을 이렇게 좀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f1-f2하고 1-f-2가 모두 0이니까 결과적으로 f2도 1이고 그리고 f-2도 1이죠. 아니 명재야? 보면서 끄떡끄떡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요게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이제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요렇게 두 가지 조건이 나왔으면 이 두 가지 조건을 여기다가 이제 적용을 시키고 싶잖아요. 그래서 서술형 풀이를 쓸 때 내가 이제 이런 걸 알았어. 그럼 이걸 여기다 이제 적용을 시켜가지고 x자리에 막 2나 마이너스 2를 넣고 싶어 여기다가. 그럴 때는 요 식에다가 답지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써있죠. 이렇게 기억이라고 이렇게 달아주세요. 그 다음에 기억에 x에 2를 대입한다. 있으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자, 요 식에다가 지금 x에 2를 대입하는 거니까 f2 더하기 5는 자, 2가 들어가면 얘가 9가 되겠죠? 9괄호 x에 2 들어갔으니까 2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고요. 그런데 우리는 f2가 1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f2 자리를 1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6이 되겠네. 6은 9괄호 2a 플러스 b. 그러면은 간단히 하면 3으로 나눠가지고 2는 자 여기 3되니까 3 분배하면은 6a 플러스 3b 이렇게 되겠네.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이어가지고 똑같이 기억식에다가 이번에는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 자, 그러면 f-2에다가 5 더한 것이 x에 마이너스 2 들어갔으니까요. 이 제곱하면 1 되겠죠? 1 되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b. 근데 f-2도 역시 1이었으니까 6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있을 수 있죠. 그럼 이제 그 다음 또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식하고 둘이 이제 연립해서 a, b 찾고 싶잖아. 그지? 그런 것도 이제 서술형으로 쓸 때는 그럼 여기다 이름을 붙여요. 또 요식을 니은, 요식을 디귿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니은과 디귿을 연립하면 이렇게 해주고 이제 니은 디귿 쓰는 거지. 니은식이 6a 플러스 3b는 2라는 식이고 그 다음에 디귿식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6이라는 식이니까요. 뭐 여기다가 3배 해가지고 더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3 할게요. 그래서 곱하기 3 하면은 마이너스 6a 플러스 3b가 18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둘이 더하면 결과적으로 6b가 20이 됩니다. 6b가 20. 그러면 b가 3분의 20, 3분의 10
b가 3분의 10. 그 다음에 b가 3분의 10이라는 거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3분의 20 아니 여기다 집어넣을까? b가 3분의 10이니까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3분의 8. 그럼 a는 3분의 4.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런 연립방정식 푸는 거에서는 뭐 여기다 3배 해서 여기서 빼고 뭐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안 써줘도 괜찮아요. 근데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아무튼 a, b 값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fx를 우리는 구할 수 있다. fx 플러스 5가 잠깐 기억식을 다시 한번 쓰는 거죠.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자 a, b 자리에 이거 집어넣어가지고 3분의 4x 플러스 3분의 10 이런 식으로 완성할 수 있죠. 그쵸? 아까 맨 처음에 썼던 기억식을 완성한 겁니다. 근데 a가 3분의 4 맞나요? 마이너스 3분의 4인가요? 여기 마이너스 붙여줄게요. 마이너스 이렇게 그죠? 3분의 10이면 그러네요. 그쵸? 네, 이렇게 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찾으라고 한 게 fx를 x-1로 나눈 나머지를 찾는 거니까 결국 뭐 찾는 거예요? fx를 x-1로 나눈 나머지 이것은 f1이잖아. 그치? f1인데 그러면은 f1을 찾기 위해서 요식에다가 요식을 또 리을이라고 할게요. 리을에다가 x의 1을 대입하겠죠? x의 1을 대입하면 그러면 f1 플러스 5 그 다음에 이쪽은 4가 되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3분의 10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괄호 안에가 2가 되고 8 되니까 f1은 3이다. 이렇게. 이렇게 풀이 과정이 긴 문제가 서술형으로 나오면 상당히 많이 틀립니다. 근데 어쨌든 서술형을 완벽하게 못 쓰더라도 여러분이 뭐라도 많이 적어놔야지 부분 점수가 은근히 막 이것도 점수를 주나? 이런 부분에서 부분 점수 막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쭉 써주면 좋겠다. 자, 마지막 페이지로 가서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20번 풀어보면 되겠죠? 20번 풀어볼게요. 20번 풀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송영국 거 풀겠습니다. 근데 송영국 거는 보니까 시험 범위가 좀 오버가 되더라고. 송영국 거는 3차, 4차 방정식, 뭐 연립방정식 이런 게 나와 있어가지고요. 그런 문제들은 빼고 2차 방정식까지만 2차 함수까지만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6페이지에 20번을 볼게요. 자, 6페이지 20번을 보면 뭐 설명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핵심은 얘를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x축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y축을 어디다 집어넣냐면 이 주탑과 주탑의 한가운데 여기다가 y축을 지금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이 제일 낮은 지점 있죠? 요렇게 지금 2차 함수가 있는 거거든. 요렇게 2차 함수가 있는 거잖아. 요게 가장 지금 낮은 그러니까 꼭지점에 해당되는 지점에 y축이 이렇게 지나가도록 요렇게 x, y축을 설정해주고서 푸는 겁니다. 이거 0이라고 하고.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면 주탑의 길이를 모두 80m 그리고 길이가 가장 작은 현수지의 길이를 60m 그게 여기에요. 지금 요렇게 여기가 60이 되는 거예요. 문제를 읽어보시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탑의 길이가 80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지금 80이고요. 그 다음에 주탑과 주탑 사이의 거리가 200이었죠. 여기 주탑부터 여기 주탑까지 거리가 200이니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100인 겁니다. 그죠? 문제의 말을 잘 읽어보면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2차 함수의 식을 찾으려고 할 때 이 지점이 꼭지점이잖아. 하윤아, 이거 몇 컴마 몇이에요 지금? 0,6. 그렇지. 꼭지점이 0,60이에요. 꼭지점이 0,60인 2차 함수이기 때문에 y는 a 괄호 ax 제곱 플러스 60 요렇게 시작을 해야 돼. 꼭지점이 0,60이니까. 그런데 그런 2차 함수가 여기를 또 지나가요. 여기. 병민아, 이거 몇 컴마 몇이니 여기?
여기가 지금 원점이니까 100 왔고 80 올라갔잖아. 몇 콤마 몇이에요? 100,80. 그럼 100,80이라는 지점을 지나가는 이차 함수니까 100,80 여기다 그대로 대입해 줘야 되겠지. 그치? 대입해 주시면은 80은 자 100제곱이니까 만 a죠. 만 a 플러스 60입니다. 그럼 60 넘어가면 20이거든요. 20이 만 a니까 양변을 만으로 나누면 a는 만분의 20. 만분의 20이면은 1000분의 2니까 500분의 1이죠. 이렇게 a 값이 나와. 그래서 처음에 설정해줬던 2차 함수에서 a 자리에 500분의 1이 들어가서 그래서 1번에서 원하는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됩니다. 요렇게 그러면은 그 2차 함수에서 자 2번 문제가 이제 요 지금 주탑과 주탑 사이에 세운 요런 기둥들 있잖아. 현수제라고 부른 요 기둥들. 기둥이 총 9개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 9개의 기둥을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기둥이 요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여기 하나, 가운데 지금 센터에 60짜리.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하나, 둘, 셋, 4개가 들어가 있고 또 센터 왼쪽으로도 하나, 둘, 셋, 4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같은 간격으로. 그래가지고 총 9개인 거거든요. 가운데 하나, 이쪽에 4개, 이쪽에 4개. 그래서 9개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 9개의 그 현수제들의 높이를 다 더해라 그랬으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지금 x축인데 y축이고 x축인데 자 가운데 들어가 있는 요 친구 높이는 60이죠. 그 다음에 옆으로 지금 하나, 둘, 셋, 4개가 더 있는데 이 4개의 x좌표들을 생각해보면 지금 20, 40, 60, 80입니다. 왜냐면 그 다음 칸에 서 있는 얘가 지금 그게 뭐라 그랬죠? 주탑이잖아. 주탑. 같은 간격으로 그러니까 20 간격으로 벌어져 있어야 여기 지금 100 되는 지점에 주탑이 딱 서 있을 수 있거든요. 중간에 들어가 있는 그 현수제라는 거는 21대, 41대, 61대, 81대 요 위치에 지금 현수제들이 들어가 있어야 이 간격이 딱딱딱딱 맞아요. 그거를 요 그림을 보면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게 100이니까 요거를 이렇게 5등분 해가지고 그 사이사이에 지금 이렇게 현수제들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건 뭐냐? 요 지점의 높이가 60인 건 알고 있으니까 60짜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높이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이 높이는 21대의 함수값인 거잖아요. 21대의 함수값이니까 F2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놈의 높이가. 그런데 이거랑 똑같은 게 반대편 하나 또 있거든요. 대칭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F20짜리가 2개. 마찬가지로 F40짜리도 2개. 그 다음에 F60짜리도 2개. 그리고 F80짜리도 2개. 이렇게 됩니다. 요것을 이제 쭉 대입해가지고 계산해 보시면 돼요. 다 계산해 보면은 588이 나옵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기출문제 중에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하는 거는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다시 갖고 와서 나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기출문제를 우리가 꼼꼼하게 봐야 되니까. 아무튼 상호는 어려웠다. 그치? 지금까지 풀었던 6회차 중에 제일 어려웠다. 근데 요 해가 유독 어려운 거냐? 그건 아니다. 상호는 원래 이렇다. 그렇죠? 자, 우리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가 송양고 풀이할게요. 송양고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네.